이제 제가 가지고 온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처음에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 세트장 벽을 깨고 나가는 트루먼 쇼라던가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찾는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런 영화들은 뭔가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의 자유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들었고 제가 그 과정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틀을 깨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을 그려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줄거리 전에 이 영화는 SF 장르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인데요. VR 게임이 대중화된 미래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045년 먼 미래죠.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 시대는 뭔가 식량 파동이라던가 인터넷 관련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암울한 현실과 달리 오아시스는 가상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VR을 착용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임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세요? 캐릭터요? 네. 수민님은 오아시스에서 조커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들어가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게임 공간에 다닐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공간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자율성이 되게 높은 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세상에서 집을 지어서 산다거나 아니면 피라미드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트맨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도 있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인데요. 이렇게 현실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좀 시궁창 같은 현실이지만 모두가 탈출을 꿈꿀 때 나온 게 바로 이 게임 공간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낙원과도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든지 현실의 벽에서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살기보다는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게다가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이나 이혼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즉 오아시스가 현실이자 자유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VR이라던가 홀로그램, 드론 이런 것처럼 미래에 나올 것 같은 기술 같은 게 대중화가 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가상세계가 이렇게 등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라는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 그 이후에 생길 만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곳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게임 속의 가상화폐가 실제 돈으로서의 가치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게임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 이모의 남자친구가 이모의 돈을 다 끌어써서 게임에서 쓰는 바람에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는 집을 살 돈이 없어지기도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죽게 되면 자신이 그 안에서 모아놨던 돈이나 아이템 이런 게 다 사라지거든요. 완전 게임이랑 똑같이.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게 다 사라지니까 바로 벽을 뚫고 나가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던가 정말 인생 전체, 사람 인생 전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오아시스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든 사람이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냥 죽어요. 잘 죽는데 이때 남긴 유언이 자기가 게임 속에서 만들어낸 3가지 미션이 있는데 이걸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는 오아시스를 넘기고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점점 전개가 빠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모으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로열티 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 운영하는 센터인데 여기서는 그냥 딱 이만한 이 녹음 부스만한 박스에서 계속 무거운 폭탄을 그 게임 속에서 나르는 그런 노예 같은 제도도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션을 게임이 주돼 있으니까 미션을 깨기 위해서 뭐 로봇처럼 반복해서 게임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사실 처음부터 보여주진 않고 점점 깔아두다가 중후반부에서 이제 엔딩을 내는 그런 매체로 활용을 하면서 몰입을 확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제가 자유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자유를 느꼈던 장면 2가지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프닝 장면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약간 복고풍의 발랄한 배경음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신나는 음악과는 반대로 좀 철골 구조물에 좀 꾸질꾸질해 보이는 빈민촌들이 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주인공이 막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때 배달 드론이라던가 뭐 각자 집에서 VR 기기로 테니스 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스키하는 사람 나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의 공간은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공간들로 나오고 이후에 주인공이 그 폐차들 사이에 들어가서 오아시스에 접속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저희는 처음으로 관객들이 오아시스가 어떤 공간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 영화 속 사람들이 오아시스에 접속할 때 느꼈던 그 설렘과 자유로움 이게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저조차도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씬 하나 뽑아보세요 하면 저는 이 레이싱 씬을 뽑으려고 했는데 레이싱 씬을 뽑았는데 이게 처음 레이싱을 보여줄 때 배경음악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음은 아닌데 배경음악이 원래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웅장하고 레이싱 이런 장면에서는 굉장히 빰빰 이러면서 신나는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뭐 게임에서의 요소만 그냥 쾅쾅 이런 소리라던가 차 레이싱 붕 이런 배기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음악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함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게다가 설렘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트랙을 구성해낸 이 감독의 상상력 이거랑 화려하게 카메라 워킹 그리고 실감나는 효과음으로 모든 걸 커버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사실 그 외면 영화 그 게임 속에서 외면을 보고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게 되고 정작 현실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뭔가 서로 연애의 감정을 느꼈는데 현실의 모습은 자기가 너무 그 원래 페르소나와 자신의 모습은 다른 것처럼 그 게임 속의 모습이 자기랑 다르니까 좀 걱정을 한다거나 이에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막연하게 그냥 자유를 찾아서 현실을 피해서 이런 곳으로 도피하세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의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는 맥락의 얘기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인물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엄청 거대한 로봇 같은 몸을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가 그냥 복선처럼 툭 던지는 말이 만약에 너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긴 뭐 그런 여자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그 주인공을 구하러 왔을 때 그 로봇이던 남자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뚱뚱하고 조금 못생겨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남자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던 친구가 완전 반전의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멋지게 싸우는 사무라이 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 현실에서는 완전 어린 아이였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미션에서는 주인공이 굉장히 할리데이 이 제작자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영상이 담겨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영상을 돌려보다가 그 옛날에 그 게임 개발 당시에 말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뭐 그냥 한번 뒤로 빡세게 달려보자. 뭐 이런 식의 빡세게? 한번 뒤로 제대로 달려보자. 이런 맥락이 훌룩 지나가는데 거기서 딱 착안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뒤로 후진을 해서 레이싱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뒤로 쭉 가는데 그때는 빵빵하게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그 모든 장애물 밑으로 지나가서 결승전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그 위에서 막 킹콩이 그래픽화돼서 내려온다거나 여러 가지 추가 움직일 때 그 그래픽화되는 사람들 유유히 뚫고 지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유롭다? 뭔가 벅차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니까 갑자기 새로운 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의 틀을 깼고 좀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누구나 레이싱은 앞으로 달려야 되고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된다. 뭐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 5년 동안 그 첫 번째 미션을 못 깨고 있었는데 그런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해서 레이싱을 뒤로 하니까 통과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미션 자체도 그렇게 풀어나가게 됩니다.